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계획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하반기 운영비가 서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그동안의 부실 운영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하는 스마트 패스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신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면서 항공 보안 수준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며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학생 인권 조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왔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세로 느는 데다 독감 유행까지 심상치 않다는 보도했었습니다. 8월 중 계획됐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계획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해수욕장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아이들은 바닷가 모래놀이로 더위를 식힙니다. 더위가 본격화하면서 휴가지며 거리에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이러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7월 셋째 주 확진자 수는 25만 3,800여 명. 전주 대비 35.8%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번지고 있다는 소리에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 위생을 좀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이 시원한 여름을 집에서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 제 개인 위생은 손 씻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들 많은 데는 좀 피하면서 이렇게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 정책 완화와 실내 머물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환기 부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철에는 또 이제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환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다른 이제 가족들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환기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이라 검사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두세 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가 1,050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료와 필요한 치료,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 송도 스포츠센터 예산이 서구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반기 운영비를 확보하면서 예산 문제는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문제가 됐던 전 관장에 대한 구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비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송도 스포츠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서구는 의회에 하반기 예산 2억 4,350만 원을 신청했고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문제는 해결됐지만 앞서 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센터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은 구정 질의로도 이어졌습니다. 하명희 의원은 공안수 구청장에게 전임 관장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을 따졌습니다. 과도한 수당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을 지적했고 신임 관장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채용이 급하게 이루어진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의회가 요구한 센터 직원의 급여 명세서 등 각종 회계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다며 센터 투명성을 의심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현금 출납부, 결산 보고서, 빈 용지입니다.
돈 쓴 게 무슨 빈용지고 무슨 개인정보 위반입니까? 일부 센터 회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하 의원은 계속해서 구청장에게 센터 부실 운영을 따져 물었고 한때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감시 감독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법이 심팔하게 검찰 고발하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한편 황정재 의원은 한 차례 무산됐던 천마산 관광 개발에 대한 구정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3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사업 진척이 계획보다 더디고 계속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률 지금 5년 동안 25%에 지금 건축 착공도 시작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언제 완공하겠습니까? 오늘 완공되는 겁니까? 올해 말까지는 아마 공정률을 30% 올리겠다고 다들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황 의원은 더 이상 구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확보한 시비로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천마산 복합전망대는 골조 공사가 마무리됐고 모노레일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학생 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해당 조례가 교권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며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학생 인권 조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권 추락과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정부는 서희초 신규 교사 사망 사고 후 아예 학생 인권 조례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교사의 권리가 방치됐다며 두 권리를 모두 합해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개정이 아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교사들의 생활 지도가 어려워졌고 이것이 교권 추락, 나아가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게 이제 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말하면서 자기 검열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아이들도 말하면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점점점 사고력이 좁혀지지 않나.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까지 혹은 교사로서의 개인의 자기 파괴까지 내몰린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저는 오셨을 거라고 제1 원인은 그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뭐 학생 인권을 엉뚱하게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그럼 저희는 또 아니라고 반대하고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실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곳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정 전후 교권 침해 현황 역시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감정 노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빠른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렇다 하지만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걸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사 집단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이들은 이번 논의가 교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찬반 논란의 정쟁이 벌어질 경우 교권 보호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공항 출국장부터 긴 줄이 늘어선 풍경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시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하는 스마트 패스 서비스가 인천공항에 도입됐는데요. 여권과 탑승권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신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면서 항공 보안 수준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출국 수속 통로에 금세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권 탑승권 소지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챙겨야 할 가방도 많은데 여권과 탑승권까지 제출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죠. 그런데 맨날 이제 들고 다녀야 되잖아. 또 어디 넣었다가 또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줄 서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신체 정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출국장을 통과할 때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스마트 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여권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출국장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국내 공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패스 서비스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7세 이상 승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30분 전까지 모바일 앱이나 공항에 마련된 셀프 키오스크에 안면 인식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출국 시 신원 확인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항공 보안 수준도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함으로 인해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이제 출국을 할 때 출국 수속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항공 보안 측면에서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현재는 출국장 6곳과 탑승구 16곳에 시범 도입됐지만 2년 뒤엔 모든 출국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패스 서비스는 최초 등록 후 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는 승객도 여권과 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2시쯤 영도구 동삼동 영도하늘전망대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2명이 조류에 휩쓸려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인근에 있던 시민이 구조에 나서 1명은 목숨을 구했고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해안가 너울성 파도가 심해 물놀이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 장수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잦아지는 지진 소식에 걱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뭄과 폭우 또 폭염의 지진까지 자연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상기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국적으로 심각 지경까지 갔던 가뭄은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면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장마는 폭우를 동반했고 곳곳에 물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국 농경지 피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31일 9시 기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주택 담장이 갈라지고 아파트 벽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3.5였지만 계측 진도는 5 정도였습니다. 진앙지가 지표면과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지금은 내륙세에 발생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깊이도 지표면과 가까운 데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규모의 부분에 대한 진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심각한 그런 단계로 이렇게 지금 지층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만 도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군산과 완주, 장수 등 모두 3건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진이 내륙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기후는 물론이고 지진에서도 전라북도 지역이 자유롭지 않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풍수에 사는 사람마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이 돼야 그게 실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해당 시군하고 계속 업무 협의라든지 영상 통화를 통해서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197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4건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가장 컸던 지진 규모는 4.9로 지난 2021년 8월 군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번 장마는 이례적으로 엿새 만에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쏟아지는 등 역대급 폭우를 동반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장마는 끝났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6월 25일 제주도에서 시작해 7월 26일 중부지방에 내린 비를 끝으로 올해 장마가 종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마 기간은 31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648mm로 1973년 이후 기준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기간 중 실제 비가 온 날 대비 비의 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지난 24일까지 68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 장마철 평균 강수량 382mm에 비해 2배가량이 더 쏟아졌습니다. 올해 장마는 역대급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8일 엿새 동안 충북과 충남, 전북에 내린 비는 연평균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강했던 수증기 공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 시작 단계부터 비의 재료가 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후반부에는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고온의 수증기가 충돌해 정체전선이 활성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이 변화하면서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수수하면서도 화려한 연꽃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기장군 철마면의 한 시골 마을 들녘에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도심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과 어우러진 연꽃 세상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푸른 녹음 사이사이 활짝 핀 꽃봉오리. 겹겹이 핀 꽃잎 속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수하면서도 화려한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우아한 분홍색의 꽃잎을 자랑하는 홍련입니다. 고고함이 느껴지는 백년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연꽃은 6월부터 피기 시작해 8월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순백색과 수줍은 듯 분홍빛으로 물든 꽃잎들이 어울려 장관을 이룹니다. 파란 하늘과 짙푸른 녹음, 그리고 아름다운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연꽃이 일단은 이게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도 좀 정화를 시켜줄까 싶어서. 너무 크고 이게 연꽃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한켠에서는 다 자란 연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정성스럽게 딴 연잎을 반으로 접어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연대마다 붙어있는 분홍색 알갱이는 우렁이 알입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키워 생태계가 잘 보존된 겁니다. 완전 우리나라 토종연. 연잎은 작고 부드럽고 향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식당이나 사찰 같은 데들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수하면서도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연꽃의 향연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삼락생태공원이 부산시 제1호 지방공원으로 지정됩니다. 삼락생태공원은 4.72제곱미터 규모로 습지생태원과 감전 야생화단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생태환경 코스가 조성돼 있습니다. 지방공원 지정 조건인 1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있어 정원관리 전담부서와 주차장, 체험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상구는 삼락생태공원이 지방공원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국가정원 지정 신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상구 보건소가 금연거리 범위를 확대 연장합니다.
사상구 보건소는 서부 버스터미널 광장과 도시철도 사상역 일대의 금연거리를 보행자 도로에서 도로로 범위를 확대해 터미널 후문 양방향 도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되는 구간은 사상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사상 센트럴 스타일스 아파트 주차장 입구 등 242m로 오는 10월 17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8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31일 부산시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청년 두드림센터에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운영하면서 부산고용노동청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밀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가구 30세대에 백산마을 원두막 여름과일 지원 사업을 통해 여름과일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23일 광안리 서프존 해변에서 크레이지 서퍼스에서 주최한 비치 클린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영구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 글로벌 환경 캠페인과 함께 텀블러 사용하기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 남구는 지난 25일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현동 집수리 아카데미 가정인 문현 리페이스의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적십자 봉사회는 지난 25일 엄궁동 희망풍차 결연세대 18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상구 덕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덕포 이동 새마을 분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새마을 행복 나눔 빨래방 사업을 통해 관내 6가구를 대상으로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 건조 후 다시 가정으로 배달해줬습니다. 세종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26일 사하구청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71포와 라면 225박스 등 55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